이제는 전 남친이 된 남친이 이게 결혼을 엎을 일이냐. 주위에 물어봐라. 정말 미안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해는 풀면 된다. 라고 말을 하며 질척거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친은 30대 중반으로 5살 차이 커플입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1년 정도 연애 후 남친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귈 때는 남친이 입고 다니는 옷, 남친이 자취하는 집과 차의 시세, 그리고 연봉을 보고 들으면서 나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주위에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말하고 난 후 갑자기 남친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친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길게도 설명하는데 결론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취하는 집 빌라 전세금 있지 않냐 하고 물었더니 대출이 80이라 차 대출금을 갚고 나면 3천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돈을 보태주느라 모으지 못했다고 하는데 잠시 멍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 지경이면서 대체 프로포즈는 왜 한 건지. 이때 결혼은 좀 더 두고 보자 하고 미뤘어야 했는데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건지 사랑하니 돈은 더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마침 부모님께서 전세 주셨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그 집을 리모델링 후 들어가기로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예식장, 리모델링비, 가구 가전제품 구입 시에도 돈 한 푼 내지 않더라고요. 스튜디오 성금 150만 원만 남친이 결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것저것 결제할 때마다 미안하다. 오빠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하고 말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니 가구와 가전을 제가 A 브랜드에서 찾아하면 그 상위 브랜드나 더 비싼 제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맘때쯤 결혼 준비를 하는 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솔직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더니 지금 전셋집이 나가기 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낸 거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없다. 전셋집이 나가면 남은 돈과 결혼 전까지 아껴서 모은 돈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자기가 너무 염치 없고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그때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봐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남친을 오해했나 싶어 미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부모님도 아들이라며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생각났습니다. 전에 부모님과 남친 저 이렇게 넷이서 골프를 치러 갔을 때 큰아들이 생겨 든든하고 좋다며 정말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남친이 부모님께 살갑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다 취소하기엔 계약한 게 많았고 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또 터졌네요. 그날이 있고 며칠 후 웨딩 드레스샵을 예약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른 3가지 브랜드 중에 남친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한 곳이었고 남친이 직접 샵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 중이라 조금 이따 전화하자 했는데 금방 예약이 찰 수 있으니 빨리 해야 된다며 남친이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통화 후 저에게 예약했어. 그런데 피팅비가 10만 원이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피팅비도 있구나. 알겠어. 하고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제 갑자기 남친과 남친 어머니께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니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오고 있다며 화를 엄청 내는 겁니다. 점심시간쯤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남친이 하는 말. 너 웨딩드레스샵 예약 안 했어? 거기 예약이 안 되어 있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순간 무슨 소린지 싶더라고요. 분명 본인이 차 안에서 샵에 전화를 했고 예약했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거 오빠가 예약했잖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왜 이렇게 화를 내? 하고 말했더니 엄마가 웨딩드레스샵에 몇 명까지 가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우리 이름으로 예약된 게 없다던데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약비 10만 원을 내지 않아 가해약이 자동으로 취소된 거였습니다. 샵에서 남친에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취소가 됐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샵에 예약 전화를 한 날 저는 운전 중이었고 남친이 통화 후 예약했어. 피팅비가 10만 원이래. 하고 말했었는데 이게 저한테 화낼 일인가요? 그런데 남친은 그 말이 저한테 돈을 입금하라고 한 거였다네요. 저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 정도 돈은 남친이 입금할 줄 알았습니다. 전화 통화 후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있어서 계좌 이체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하다가 이게 뭔 소리고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친의 말을 계속 듣고만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간 쌓인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10만 원 때문에 나한테 따지러 왔어? 오빠가 세 곳 중에 한 곳 정해서 예약 잡았잖아. 오빠 핸드폰으로 오빠가 전화도 했어. 난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입금을 해? 그럼 오빠는 왜 신혼집 안 해와? 호텔 계약금은 왜 안 내? 가전제품은? 가구는?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더니 지금은 당연하다는 태도도 모자라서 이 상황이 뭐야? 하며 다다다 따졌습니다. 이렇게 남친에게 따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친은 그런 저를 보며 당황하더니 미안하다. 나는 결혼 준비가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름이 없다고 하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 오해였다. 라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헤어지자 하고 이별을 통보했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가 다 돼서 저는 회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병가를 냈어요. 결혼 준비하다 혼수 돈 때문에 헤어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이네요. 돈 10만 원 때문에 남친한테 사랑이고 정이고 다 떨어졌습니다. 남친은 헤어질 수 없다며 주변에 물어보라더군요. 오해로 인한 상황이고 풀면 되는 거지 헤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헤어질 일이 아닌가요? 추가입니다. 간단하게 추가합니다. 사실 남친이 주위에 물어봐라. 친구들 언니한테 물어봐라. 하고 말했었지만 이런 얘기 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남친은 여자들이 결혼 전에 메리지 블루가 온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글 링크 보내주고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자가 집도 돈도 없는 거지인데 결혼 전 돈 많은 척 돈지랄한다고 펑펑 썼나 보네요.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에 남친 엄마라는 인간은 웨딩드레스 투어 따라다니려고 지가 웨딩샵에 전화지라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두 번째 댓글. 나쁘게 말하면 쓴이분이 착한 거 알고 등쳐먹으려는 것 같습니다. 헤어지길 100번 잘하셨어요. 아마 결혼하셨어도 시댁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남자가 생각이 없는 거죠. 10만 원이 없으면 얘기를 하던가. 부디 좋은 사람 만나시길. 세 번째 댓글. 헤어질 만한 일이면 어떻고 헤어질 만한 일이 아니면 또 어떤가요? 예비 시부모와 예비 남편감이 얼마나 찌질하고 궁상인지 본인들이 스스로 드러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짜증은 날지라도 다시 예약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겠죠. 지가 예약하면 지가 돈 내야 하니 엄마까지 끌고 와서 하는 건데 안 먹혀서 어째요? 돈 10만 원이 같이 전화질에 댄 그 엄마 자리도 불보듯 뻔합니다. 네 번째 댓글. 그 10만 원이 본인 인생을 구한 것 같네요. 운전 중인 여친한테 피팅비 얘기해주는 게 어떻게 입금하란 소리인지. 10만 원도 못 내는 게 창피해서 저렇게 돌려 말한 건가 싶기도 한데 솔직히 10만 원. 못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기 싫어서 그런 것 같고 확인도 없이 두 모자가 난리 부르스라니 저 같아도 정 떨어져서 결혼 물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댓글. 돈 10만 원 없는 게 아니라 아까웠던 거네요. 전셋집, 가구, 가전, 식장, 예복에 돈 한 푼 안 쓰고 꽁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걸렸네요.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거지 자식 데려가줘서 미안한 줄 모르고
샵은 왜 따라간다고 설친대요. 쓰니 지금 지옥 문턱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니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와요. 6번째 댓글. 찌질하고 염치 없는 것에서 우선 정 털린 것 같네요. 자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상황 좋을 때 상대방에게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하나요. 이런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쓰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계좌번호도 모르는 쓰니에게 입금 안 했다고 책임 전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찾아오는 거. 이건 그 남자 말처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반품 축하드려요. 7번째 댓글. 총체적 난국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저놈 돌려받을 전세금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집은 월세에 할부 무진장 남은 차 한 대가 전부이지 싶어요. 사기꾼에 가까운 캐릭터에다 거지 근성, 걸핏하면 울면서 믿어달라 사랑한다 잘못했다 씨부리면서 위기 넘기는 스킬. 그리고 지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난 애새끼 포지션에 꿀값 떠는 시어미까지. 그런데 왜 난 이 여자가 꼭 결혼할 것 같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